여러분 반갑습니다. 빠직입니다. 나는 회로 이론부터 시작한다.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필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공부 방법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 페이스에 맞게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공부 방법을 참고하셔도 되고 여러분에게 맞는 걸로 가공시켜도 되고 야 이건 나랑 안 맞는다 하고 이렇게 손절은 하시면 안 되는데 손절은 안 됩니다. 자 손절 말고 저런 공부 방법도 있구나 정도 생각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 제가 영상을 이제 자주자주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면 제가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에 대해서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바로바로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보통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통 제가 봤을 때는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는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달은요 이론을 해주셔야 돼요. 두 달은 이론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남은 한 달, 3주에서 뭐 한 달 정도는 반드시 관연도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해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 전체 틀 잡고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왜 회로 이론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 건지 제가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부의 순서는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도 특별한 계획이 혹시 없으시면 이렇게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론을 전부 다 마쳤을 때 관연도 기출 문제를 통해서 마지막 끝맺음을 짓는 것으로 정기 자격증 필기 취득하는 것으로 하죠. 여기까지 일단 괜찮으신가요?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먼저 회로 이론. 제가 왜 회로 이론을 강조를 하냐면 그런 거예요. 이게 자 보시면요. 자, 회로 이론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20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20문제. 그리고 전기 자기학 같은 경우도 20문제가 나와요. 전기기기도 20문제, 전력공학도 20문제, 전기설비 기술 기준 20문제, 제어공학은 안 나오죠. 어디서? 산업기사에서. 그런데 전기기사 같은 경우는 회로 이론이 10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전기자기학 20문제 그대로 나오고 기기도 20문제, 20문제, 그리고 제어공학이 10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더군다나 기사에서는 회로 이론이 10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를 그렇게 중요시하게 첫 스타트부터 끊어야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회로 이론부터 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회로 이론이 어떤 존재냐면,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회로 이론이라는 게 어떤 존재냐면 그런 거예요. 전쟁에서요,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본적으로 총 혹은 뭐 미사일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전기 기사나 산업 기사라는 전쟁에 있어서 이 회로 이론은요, 총과 미사일과 같은 존재가 돼요. 예.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즉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회로 이론의 위험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자, 어떤 느낌으로 가시냐면 이 회로 이론 과목이 모두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전력공학,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어공학까지 모두 회로 이론에서 파생된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 정도로 회로 이론만 알고 계시면 이것만 제대로 잘 해놓으시면 나머지 학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비록 문제는 20문제 혹은 10문제지만 사실상 필기뿐만이 아니라 실기까지 가서도 이 회로 이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스타트 하시면서 우리 스타트 할 때는 집중력 엄청 뿜뿜 해가지고 굉장히 집중력 좋은 상태에서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스타트를 우리 회로 이론으로 하는 걸로 하죠. 아니 그러면 회로 이론에서 어떤 학문을 배우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 자, 회로 이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걸 배우냐? 직류, 교류뿐만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회로의 전반적인 기본 내용을 배웁니다. 그래서 회로의 기본을 다진다고 보시면 돼요. 회로의 기본을 다진다. 자, 그렇게 해서 기본을 다졌을 때 이 전자기학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걸까요? 자, 전자기학은요. 미시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주 작은 세계의 학문을 탐구하는 거예요. 자, 정확히 말하면 어떤 전하의 움직임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하의 움직임 탐구하는 전기자기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전기기기는 뭘까요? 전기기기는 말 그대로 기기를 탐구하는 거예요. 어, 이거는 대표적으로 회로이론하고 전기자기학, 예,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혼합이 되어 있는 건데, 전기기기 같은 경우는 뭐 직류기, 그리고 뭐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정류기까지 총 5개의 기기를 배웁니다. 그것을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리고 이 전력공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전력공학 같은 경우는 전기를 어떤 공급하고 받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실무 쪽에 좀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음, 송배전에 대해서 주로 다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설비 기술 기준,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전기의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의 법.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헌법이 있잖아요. 전기에서도 그런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어떤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기법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어공학은 어떻게 될까요? 제어공학은 어떤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나온다. 이런 거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6가지 과목,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5가지 과목을 통해서 이론을 학습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제어공학을 볼 필요가 없죠. 제어공학 볼 필요 없고 이 5개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사 하시는 분들은 이 전체를 다 보셔야 되겠죠. 제어공학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자, 난이도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자기학, 제어공학 같은 경우는 이론만 따지고 들어갔을 때 전기기기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론이 어려운 것들은요 상대적으로 문제풀이가 조금 수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론 공부를 하시면서 그렇게 큰 부담은 느끼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걸 이제 이론을 공부하시면서 흐름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를 다 맞췄어요. 이걸 다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이 관연도 기출 문제를 들어가야 돼요. 관연도 기출 문제. 자, 이 관연도 기출 문제를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 이 영역에 왔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시험의 완성은요. 이 시험의 완성은 관연도 기출 문제예요. 자,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기출 문제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 10개년에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모두 10개년에 10개년에 기출 문제집을 봐야 된다. 어떻게? 최근 10개년. 최근 10개년을 최소 몇 회독? 2회독은 하셔야 돼요. 2회독. 자, 2회독을 이렇게 해주시고 2회독 하시는 과정에서 분명히 여러분께서 헷갈리시거나 모르시는 문제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답지 보면서 넘기는 게 아니라 따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두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회독이 돌아올 때마다 아니면 복습할 때마다 이 체크돼 있는 문제들을 반드시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요. 오답 체크. 조금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문제를 푸는 거는 사실 공부라고 할 수가 없죠. 모르는 문제를 내 걸로 만드는 게 공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간혹가다 관연도 기출을 풀다 보면 나 오늘 1개년 풀었어. 나 오늘 몇 회차까지 풀었어. 라고 하고 그냥 공부를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께서 푸시는 가운데 내가 진짜 이거를 알고 풀었는지 답지를 보고 풀었는지 혹은 나는 그냥 1번부터 20번까지 혹은 1번부터 100번까지 다 풀었으니까 나는 공부 오늘 많이 했다 이렇게 넘기실까봐 혹시 그래서 높아짐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하실 거 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있고 그러나 여러분 오답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 오답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오답을 줄이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론을 쭉 보시고 이렇게 관연도 기출까지 해서 이 시험에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 2달 보란 얘기고 2달에서 뭐 3달 공부하란 얘기고 이거를 한 달 정도 공부하란 이야기네. 그래서 이론을 2~3달 동안 내 걸로 만들고
한 달을 관연도 기출로 넘어가란 이야기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두세 달 동안 이거 이론서 공부하실 거잖아요. 이론 공부하시면서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진짜 물리적으로 어떤 개념을 깊게 파고들어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비전공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자격증만을 위해서 취득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자격증만을 좀 위한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을 공부하실 때요. 너무 어려운 개념이 나오면 과감하게 외우고 넘어가세요. 그거에 너무 몰입해서 시간이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 암기하고 넘어가라고 했다 그래서 모든 거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이 최소 두세 번은 보셔야 돼요. 내가 이거는 진짜 넘기고 싶은데 그래도 두세 번은 보고 넘어가자 이런 마인드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두세 번 봤는데도 안 됐다 그러면 그냥 외우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 관연도 기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깊게 한 두세 번 정도 파고들고 그래도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간다. 그럴 땐 과감히 문제랑 답을 외우고 넘어가시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이해를 하시면서 푸시면 됩니다. 그게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빌드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뭐냐면 자, 빌드가 두 가지 빌드. 자, 지금처럼 정석적으로 이론과 관연도를 보겠다. 야, 무슨 소리냐? 나는 관연도 문답으로 간다. 이러신 분 계실 수 있어요. 관연도 문답. 자, 사실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정답이다,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여러분 느리지만 확실한 방법이 이거죠, 당연히. 이거는 느려요. 인정합니다. 느립니다. 느려요. 그리고 힘들어요. 맞습니다. 이거 느리고 힘들다고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관연도 문답으로 합격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시험이 조금만 어렵게 나오면 바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빨라요. 오케이. 빨라요. 인정. 근데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문제가 조금 꼬이고 기출 문제의 빈도가 적게 나오는 시험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런 빌드로 이제 가시면 빠를 수는 있지만 굉장히 위험하다. 즉 결국에는 이론 플러스 관연도보다 늦어질 수가 있다. 합격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여러분께서 잘 참고하셔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이론과 관연도를 공부하신 분들은요. 이런 틀이 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틀, 이런 이론을 했으면 이런 틀이 잡힙니다. 그 안에 관연도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자격증의 어떤 게이지를 채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채운 사람과 이 부분들은요. 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쌓는 거예요. 그런데 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외적인 요인에 위험하게 노출이 됩니다. 제가 이거 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이게 전공자분들이나 전기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관여도로 가셔도 상관없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비전공자 분들일 수도 있고 전기를 공부했지만 오래돼서 좀 개념이 아직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가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는 권장해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이렇게 주변 분들을 봤을 때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시험에 늦어지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잘 합리적으로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응원합니다. 각각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비전공자 혹은 전공자지만 전기에 대한 개념이 아직 기억이 안 난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가시는 게 맞고 나는 그래도 전기 좀 했고 전공자고 나는 웬만큼 다 안다. 그러신 분들은 이걸로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비전공자분들이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갔다가는 진짜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이걸로 가주시는 것을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이 네 가지를 제가 적어봤는데 모두 무료로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건 제 채널이죠. 제 채널 재생 목록 가시면 회로이론, 뭐 전기기기, 전기자기학, 제어공학 이렇게 전부 다 여러분 재생 목록에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복습할 때 여러분 보시기 좋은 걸로 이게 정석적인 공부가 되면 안 되고요. 복습하실 때 여러분 뭐 자기 전에 잠깐 그때 복습용으로 보시기 굉장히 좋은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부수기 전부님이죠. 다산에듀 남민수 강사님인데 전기부수기님이 KC를 기가 막히게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튜브 채널 가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KC 60점만 넘자입니다. KC 몇 점만 넘자? 우리 60점만 넘자. 60점 넘자. 라는 타이틀로 전부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극찬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산에듀의 이재현 원장님, 최종인 원장님의 이제 필기 이론 강의가 여러분 모두 유튜브에 무료로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현 원장님 강의는 전공자가 보시면 좋아요. 혹은 뭐 공기업 가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 보시면 굉장히 도움될 겁니다. 그리고 최종인 원장님은요, 비전공자 혹은 전기를 배웠지만 너무 오래됐다 하시는 분들이 최종인 원장님 거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과목이 여기에 지금 다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이 두 분 거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그냥 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이제 선택하셔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정석적인 공부를 해주시고 부수적으로 제 채널에서 이제 복습을 해주셔도 되고 전기부수기님 채널에서 복습을 해주셔도 되겠죠. 메인 공부는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한 과목당 40강이 넘어요. 이 두 분 전부 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하면 대략 200강이 좀 넘겠죠. 200강이 넘는 것을 이제 무료로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이 두 분 거 참고하시면 여러분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산의 뒤에 이유순 강사님 계십니다. 자, 이분은 그림으로 배우는 KC 정말 그림이 너무 깔끔해서 이 KC 공부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KC를 글로만 거의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글로 돼 있는 걸 그림으로 풀어서 KC를 설명하는 게 다산에듀 이웃은 유튜브 채널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다산에듀 이웃은 검색해서 그림으로 배우는 KC 여러분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산에듀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여기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자 네이버에 다산에듀 공식 카페 검색하시면 다산에듀 카페가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이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는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등업도 따로 필요 없고요. 회원가입만 하시면 바로 질문 등록할 수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도 하고 전기부수기님도 하고 이유수님도 하고 원장님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이용을 하세요. 이 네이버 카페도 이용을 하시고 여기에 있는 것도 이용을 하세요. 왜냐면 여러분 전부 다 무료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정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꾸 다산에듀를 너무 홍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다산에듀 소속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산에듀 오기 이전에도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공부할 때도요. 모두 저는 다산에듀 걸로 공부를 했어요. 특히 이제 20살 때 저는 처음 다산에듀를 접했는데 그때 너무 강의가 괜찮아서 기능사, 산업기사, 전기기사까지 다산에듀에서 취득을 하고 그 뒤로 이제 몇 년 뒤에 다산에듀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다산에듀 오기 이전에도 운영을 했었어요. 그때도 저는 다산에듀와 어떤 인연이 없었지만 저는 반드시 다산에듀 교재를 추천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제 거 예전 영상에 댓글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뭐 다산에듀여서 다산에듀 너무 홍보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다산에듀가 정말 좋아요. 예. 물론 여러분께서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는 겁니다. 설령 여러분께서 다른 교재 혹은 다른 인강 사이트에서 공부를 하셔도 이 유튜브 채널 전기는 빠지직 유튜브 채널에 뭐 댓글 남겨주시거나 저와 이제
질문을 하시면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 저는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냥 여러분의 맞는 공부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다산해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께서 맞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 여러 군데 비교해 보시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필기 공부 방법 나는 회로 이론부터 시작한다.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필기를 취득하는 여정에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도움드리는 영상 많이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